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금요일입니다. 정말 빠르게 내용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 또 하락이야. 어제 애플이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이너스 1.2%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애플의 투자 등급 하향 소식이 또 나왔기 때문인데요. 아니 길이 그 이틀 전에 그 바클레이즈인가 그거 말고 또 있어? 맞습니다. 이번에는 파이퍼 샌들러가 매수 의견을 중립 의견으로 하향시켰다고 하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쓰기 어렵고 다른 기업도 덩달아 하락한다고 하네요. 다만 이 와중에 우리나라 코스피는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지만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덕분에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는데 다음 주는 전부 다 반등하는 그런 모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월 금리 인하 택도 없다. 모건 스탠리에서 하나의 경고를 했습니다. 3월 인하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게다가 3월뿐만 아니라 6월까지도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원하는 만큼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노동도 여전히 강한 모습이라 아마도 연준은 동결할 것에 베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빨라야 6월쯤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내린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타나야 내리는 거니까 그게 우리에게 절대 좋은 신호는 아니겠죠. 급락의 신호, 올 봄에는 차가운 증시를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어쨌든 이런 전망을 내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목표 주가 또 하락. 오늘 에코프로빔이 불을 뿜고 있는 와중에 그럼에도 다올투자증권은 상반기까지는 2차전지가 실적 개선이 어렵다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대형주인 LG엔솔은 52만원, 그리고 삼성 SDI는 62만원으로 삼성 SDI의 목표 주가를 더 크게 줄였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산업을 안 좋게 본다는 건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이유는 당연히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진짜 기회가 다가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질 때쯤, 그때쯤에 우리가 모두가 비관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겠네요.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태형건설 말고 얘네는 사는 게 좋다. 요즘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태형건설 그거 말고도 건설기업 경기실사 지수는 지난달 75.5를 기록하며 100 이하에 머무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건설주 중에서는 요 두 개를 관심 있게 보라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HD 현대산업개발, 그 다음에 DLENC,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HD 현사는 우발 부채가 적기 때문에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목표 주가 2.4만원으로 상향하는 모습, 그리고 DLENC는 목표가 4.5만원으로 상향했고 참고로 지금 주가가 37,000원 정도니까 한 만원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현금성 자산 2조, 그리고 연간 5천억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난리가 나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건설주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건설주 한두 개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건설주 전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는 탄탄하게 잘 버티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당연히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게다가 또 건설주가 몇 개 또 없어지고 남으면은 승자 독식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대감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 특히 이 두 개를 관심 있게 보라고 합니다. 다만 바로 움직여야 되나 그거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확인하고 PF가 마무리될 때쯤 그때 이 두 겹을 먼저 공부하는 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마트 실적 하회 전망. 자, 최근 들어 부동산 PF가 나타나면서 같이 덩달아 주가가 빠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마트인데요. 아니 길이 이마트랑 건설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냐 하고 봤더니 그 이유는 바로 신세계 건설 등 이러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마트의 내용을 한번 보자면은 하나증권은 이마트의 4분기 연결 매출액은 7.6조인데 영업이익은 400억밖에 안 돼 시장 전망치인 539억 원을 하회할 것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할인점의 기존점 성장률 부진 때문인데요. 게다가 건설 경기가 악화하며 신세계 건설 등 주요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통업 내 지위를 감안하면 수익성 개선 의지가 충분히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온다고 하는데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건설 때문에 또 투자 심리 위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마트 언제 다시 또 10만 원을 넘길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새로운 변이가 확산. 최근 미국에서는 재작년 말 수준의 코로나 감염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코로나 하위 변이인 JN1이 빠르게 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냥 독감 수준으로 이제는 생각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백신도 안 맞고 그리고 혹시나 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솔직히 이제는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모두 날씨도 추운데 감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춥기 때문에 마스크 끼시는 거 권장드리고 그리고 걸리면은 진짜 나만 손해입니다. 특히 코로나 진짜 아프죠. 저 길이 또 예전에 걸렸을 때 죽다 살아났는데 기리분들은 감기 이런 거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건보료가 연간 30만 원 이나 당정이 지금부터 자동차에 부과되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폐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죠. 그래서 앞으로 333만 가구 정도에서 연간 30만 원 정도를 인하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기름들의 부담이 줄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연금 작년에 100조 벌었다. 제목과 똑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작년에 100조의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하며 재작년에는 최악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었지만 작년은 12%의 수익률로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진 않았지만 3월에 최종 집계를 마친 뒤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은 증시가 급등하며 코스피도 2600을 넘어섰고 미국 증시도 나스닥이 43%나 급등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당연히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CJ 대한통운 오랜만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서 활약하며 이를 전담하는 CJ 대한통운의 잇몸이 만개하고 있는데요. 왼쪽의 차트를 보면 진짜 만개한 게 보이는 게 느껴지죠. 게다가 대한통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올해 영업이익률을 4%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러한 목표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한통운의 가장 큰 호재는 바로 국내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알리익스프레스겠죠. 1일 배송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내 물류센터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 CJ 대한통운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통운은 TES 물류기술연구소도 강화해 비용 효율을 실천한다고 하며 이러한 소식이 작년부터 이어지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다음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최고가 달성.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월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며 오늘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이어지며 최근 5일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24만 1,000원으로 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오늘어 갑자기 북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증시가 흔들리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대량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5%로 마감했네요. 다음입니다. 밀리의 서재 웹소설 진출합니다. 자, 얼마 전에 상장했던 밀리의 서재가 웹소설 시장에 출사표를 냈다는 소식인데요. 구독형 독서 플랫폼 1위인 밀리의 서재가 웹소설 시장에 뛰어드는 만큼 웹소설 산업 규모도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웹소설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3년 대비 60배 넘게 성장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웹툰은 그림 실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지만 웹소설은 말 그대로 창의력 플러스 글만 조금 적을 줄 안다면은 진입장벽이 웹툰 대비 매우 낮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작가 유입도 많고 산업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소식이 나오며 밀리의 서재는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네요. 다음입니다. 올해부터 부모급여 100만원.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0세는 월 100만원, 그 다음에 1살은 월 50만원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저출산과 관련해 확대된 지원 방안들이 발표가 또 되었는데 뭐가 있나 봤더니 자녀 세액공제도 둘째 자녀에 대한 금액을 5만원 인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최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2살까지 영아반 정원을 채우지 못한 어린이집은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영유아의 의료비 지원 등을 또 강화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걸 봤을 때 충분히 출산하기 갈수록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쌓여서 전부 다 또 효과를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꼭꼭 우리나라가 다시 10년 안에는 출산율이 1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북한. 연초부터 미치셨나요? 북한이 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위치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NNL 일대에 쐈다고 하네요. 이는 당연히 우리에게 도발입니다. 우리나라도 바로 대응 사격을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연평도 주민 또한 대피령이 내려지며 대피를 하셨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연평도 쪽 그쪽에서는 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다 보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무서운 건 또 무서운 거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신년부터 북한이 쌀이 떨어졌나 봅니다. 이렇게 도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협업. 이번 CES 2024에서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스마트 싱스 에너지를 통한 협업을 발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삼성 스마트 싱스를 통해 테슬라의 배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또한 배터리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 얼마가 충전되고 그 다음에 뭐 얼마나 썼고 그런 것들, 그러한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어서 테슬라와의 협업이 나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삼전은 이미 현대차와도 스마트 싱스를 통해 시동 걸기, 히터 틀기, 충전 상태 확인 등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 바뀌고 있다고 하니까 갈수록 세상이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온디바이스 AI. 단순 테마가 아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1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삼성전자죠. 하지만 저가형 폰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물론 대단하긴 하지만 매출만 봤을 때는 애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순위는 뭔가 고착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게다가 중요한 거는 저가형 시장은 중국에서 막 뛰어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번 온디바이스 AI가 이 삼성의 수건을 풀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스마트폰은 사실 전부 다 비슷하고 업그레이드만 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온디바이스 AI는 새로운 기능이 탑재되는 거라 만약에 여기서 차별화가 되고 와 이거 애플보다 삼성게 진짜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와준다면은 당연히 새로운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면서 이렇게 판매량도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하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죠. 제발 좀 잘 되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미쳤어요.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9만에서 9.5만원으로 올렸고 하반기 가파른 실적을 확인하게 될 것, 이러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하네요. 또한 지난 4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17만원을 외쳤으며 4분기는 적자지만 앞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올해 9만 전자 그리고 16만 닉스 확인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게임 신작 대방출.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게임은 신작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신작 전에 주가가 좀 올랐다가 크게 대박 터트리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올해도 당연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신작을 꺼내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조금 그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시끄러운 넥슨은 퍼스트 디센던트, 아크레이더스, 마비노기 모바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 카카오게임즈는 롬이라는 MMORPG를 1분기 내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디스 오더, 프로젝트 V 등 신작도 선보인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 프로젝트 인조이, 프로젝트 블랙버진, 그리고 NC소프트는 TL의 해외 시장 진출, 넷마블은 상반기에만 7종의 게임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일단 지금 봤을 때 NC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넷마블, 그 다음에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이 정도, 그리고 넥슨까지 이 정도는 어떤 게임이 나오는지 우리가 체크할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주 들썩들썩.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는 최근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요. 특히 이번에 미국의 퀀텀스케이프에서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가 성과를 보여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확실한 겉토양을 터뜨리며 무려 43%나 어제 급등했죠.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가 나왔나, 샘플 테스트에서 1000회 이상의 충전 사이클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까다로운 사이클 이후에도 95%의 용량을 유지하는 능력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속 충전 기능, 안전성, 자가 방전 등 필수 성능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고 이에 하루 만에 주가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전고체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 등 관련 기업들이 전고체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곧 좋은 소식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